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제 광고했다시피, 우리 과제가 이제 코앞에 닥쳤죠? 예, 그래서 과제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1월 9일에, 1월 9일 23시 59분까지 그렇게 30개,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지사항에다 올려놨으니까 제가 날짜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1월 9일, 예, 일요일, 23시 59분까지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이제 목요일, 1월 13일, 예, 요때가 바로 일주 후네요. 예, 그때가 이제 기말고사예요. 참 하여간 우리 벌써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지금 한 학기에 그 반이 지나가지고 중간고사 지금 이미 반환점 돌았고요. 반환점 돌았고 지금 후반전 예,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 벌써 10주차 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지금부터 이제 수업 준비 그러니까 저 시험 준비 이것도 이제 차근차근 좀 해놓으시길 바라고 예, 우리 19일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이죠. 그러니까 19일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12일 수업, 예, 12일 수업은 14주차 수업은 우리 13일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3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출석하는데 3일인데, 예, 12일 수업은 예, 13일까지만 그렇게 출석 체크한다는 것. 왜냐하면 성적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다는 것 좀, 여러분 예, 좀 유념해 두시고, 예, 하여간 늦지 않도록 출석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예,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제가 백신을 맞았거든요. 백신을 맞았는데, 약간 팔이 되게 욱신거리네요. 예, 이게, 하여간 저는 되게 주사 맞고 이렇게 되게 하여간 저 아라누프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주사를 맞고 이렇게 좀 팔이 욱신거리는 이 정도, 이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간 이 정도 일은 저도 처음입니다. 처음이어서, 어제 이제 주사를 놔주시는 분도, 예, 간호사분도, 아이고, 별일 없으셔야죠. 예,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 예, 저는 좀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예, 그밖에 별일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별일 없으셔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탈을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아무쪼록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 것이니까, 하여간 저는 이제 거의 집 밖에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집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건강 조심하셔서, 약간 좀 되도록이면, 하여간 외출이나 이런 거 좀 삼가시고, 요 코로나가 다 종식될 때까지 그렇게 좀 다 무사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또 종식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예,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제 4절,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띄어쓰기에 관련된 것,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맞춤법 48항, 고유명사 띄어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유명사 띄어쓰기, 예, 즉, 이름이나, 예, 아니면 지명이나 아니면 단체명, 예, 지명 아니고 단체명 같은 것, 예, 이런 것들, 띄어쓰는 것,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 하여간 요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 그래서 우리 예를 보시면 김양수, 이런 식으로 김 띄고 양수 아니에요.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서화담, 이 사람은 이제 서경덕이라고 성신여대 교수님 계시죠? 예, 그런데 예전에도 서경덕이라는 그런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되게 학덕이 높은 그런 분으로서 예전에 황진이가 유혹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던, 예,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화담, 이제 서경덕이라는 화담 서경덕인데, 이렇게 또 호를 뒤로다가 뒤에 성 뒤에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화담 이렇게 호를 붙일 때도 역시 붙여가지고 그렇게 띄어쓰지 않고 그렇게 붙여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무한도전 보니까 정준하 있죠? 예, 정준하가 정 띄고 준하 이런 식으로 적었더니, 하하가, 옛날 사람, 이거 띄워 적었다고 옛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 맞더라고요. 예, 그거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89년도 이전에는 성과 이름을 띄워 적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89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분명히 규정을 정해놨어요.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예,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간 반드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최영신 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씨라는 것은 호칭어죠. 예, 호칭어니까 최영신 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띄어서 적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붙여가지고
뭐 최영신 씨니까 최씨, 뭐 김씨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거 다 띄워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김씨성을 가졌어라고 할 때 그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붙여 쓰지만 아 김씨가 오늘 뭐 일을 잘했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서는 그 김씨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리키는 김씨, 정씨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김씨 아저씨, 정씨 아저씨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띄워가지고 그렇게 적어야 맞는 겁니다. 그거는 호칭어니까요. 자, 그 이와 더불어서 뭐 저기 뭐 영희 누나, 뭐 아니면 저기 철수 형 이런 거 있죠. 누나, 형 이런 것들도 다 호칭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띄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영희 띄고 누나, 철수 띄고 형 이런 식으로 뭐 철수 오빠도 마찬가지죠. 철수 띄고 오빠 이런 식으로 다 띄어서 호칭어는 다 띄어서 적어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치원 선생 이것도 호칭어예요. 원래 선생님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말이 일반화돼가지고 다 호칭어로 쓰이죠. 그래서 최치원 선생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선생도 띄어서 적어줘야겠습니다. 박동식 박사 이것도 호칭어죠. 박사 이런 것도 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물론 이충무공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호가 뒤로 가는 경우에는 이충무공 붙여야 돼요. 그렇지만 호가 이제 앞에 올 때는 충무공 띄고 이순신 띄고 그 다음에 장군 이런 식으로 장군은 관직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관직명도 다 띄어서 써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저기 그 성이 두 글자일 때는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띄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붙여 쓰는 게 원칙이고요. 띄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궁옥 이렇게 보면은 남궁옥 이러면 남씨가 성인지 남궁이 성인지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남궁 그 남 다음에 궁자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남궁이라는 거 거의 이제 눈치를 챌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남하고 남궁하고 요거 헷갈리는 것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띄어 쓰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궁옥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고요. 남궁 띄고 억 이런 식으로 그렇게 띄어 쓰는 것 요거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두 글자일 때 좀 헷갈리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띄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이 두 글자일 때만 해당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저기 독고준, 독고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독고라는 성씨가 있죠. 물론 독씨라는 성씨가 없어서 헷갈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성이 두 자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성이 한 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띄어 쓰는 것 허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황보지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황보 띄고 지봉 이런 식으로 그 황씨인지 황보씨인지 이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 쓰는 것 성이 두 글자일 때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참고 보시면 성 두자 이름 한자일 때는 띄었을 수 있지만 성 한자 이름 할 땐 무조건 붙여 쓴다. 그래가지고 뭐 정민이나 뭐 김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이렇게 성 한자 이름 한자일 때는 이럴 때는 뭐 띄어 쓰는 경우 없습니다. 띄어 쓰는 거 허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붙여 써야 됩니다. 성 한자 이름 한자일 때는 반드시 붙여 써야 된다. 당연히 성 한자 이름 두자일 때는 반드시 붙여 써야 되고요. 성 한자 이름 한자일 때도 역시 이렇게 붙여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성 한자 이름 두자일 때도 필요시 띄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게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성 두 글자일 때만 띄어 쓴다고 하다 보니까 성 한자일 때의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주고 선우진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 성씨가 선씨인지 아니면 선우씨인지 요거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선우일 때만 띄어 쓰기로 한다면 선씨들이 이름이 우진이고 선씨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차별을 받아가지고 더 헷갈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냥 동등하게 이렇게 헷갈리는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성 한자 이름 두자일 때도 띄어 쓸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 성 한자 이름 두자일 때는 반드시 붙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미안합니다. 그 말 2018년도에 요 말 취소입니다. 요 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성 한자 이름 두자라 하더라도 성이 두자인 사람들과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띄어 쓸 수 있다라는 것, 그게 2018년도에 추가가 되었다는 것. 저도 뭐 2011년부터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뭐가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참 힘들어요. 힘든데 어쨌든 하여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전에 좀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다면 성 한자 이름 두자라도 성 한자가 성 두자인 사람들과 헷갈리는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그것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김양수. 자, 이거 뭐 김양씨 없죠? 김씨는 이제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붙였어야 되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은 이렇게 성한자 이름 한자라도 예, 이럴 때는 반드시 붙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은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만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호를 뒤로 돌려가지고 물론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면 만해 띄고 한용운 띄고 선생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런데 한만에 이런 식으로 성과 호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붙여가지고 그렇게 적는 겁니다. 한만에 붙인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영신 씨, 요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호칭어, 예,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맞고요. 뒤에 게 맞아요. 이거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도 되게 많이 틀려요. 뭐 김씨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는 경우가 많은데 예, 김씨가 예, 물론 성씨 김씨일 때는 붙여야 되겠지만 예, 그 김씨 성을 가진 그 사람을 가리킬 때는 당연히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저 기사나 이런 거 쓸 때. 그 다음에 영희 누나, 예, 이것도 이제 누나가 호칭어입니다. 띄었어야 돼요. 뒤에 게 맞고요. 김 사장, 이것도 예, 띄었어야 됩니다. 사장이 호칭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띄어쓰는 뒤에 게 맞겠고요. 다만 보면 남국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이 그 두자일 때는 띄어쓰는 거 허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붙여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 남국민 아시죠? 남국민 붙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띄어서 적는 뒤에 것도 맞습니다. 뒤에 것이 앞에 것이 원칙이고요. 뒤에 것이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붙이고 띈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글맞춤법 49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명사 띄어쓰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쓰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쓸 수 있다. 기억을 원칙으로 하고 니은을 허용한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 니은이 나와 있는데 대한 중학교 이런 식으로 이게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그 관지 뭐 단체명 예, 뭐 이런 것 이야기할 때 예, 그때 이제 단체명이나 아니면 그 회사명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기관명 이런 거 얘기할 때 예, 그때 이제 학교명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원래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다 붙여쓰고 있죠. 이렇게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붙였음을 단위별로 붙였을 수 있다. 붙였음을 허용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억니은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이것도 다 띄어쓰는 앞에 게 원칙이고요. 이렇게 단위별로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이런 식으로 붙여쓰는 것 허용합니다. 자, 물론 뭐 성신여자대학교도 성신여자대학교 이렇게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 거의 그렇게 쓰는 사람 없죠. 예, 뭐 미용상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 붙여 쓰는 것을 이제 원칙이 아니라 허용인데 다 붙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 붙여 쓰는 것 허용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해설 보겠습니다. 보시면 부설, 부속, 직속, 산하 이런 말이 붙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이 붙을 때는 예, 요거 다 띄어쓰는데요.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따위는 고유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관계 형식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앞뒤 말과 띄어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 그 부설, 부속, 직속, 산하는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단 예, 여기 좀 뭐 뒤에 나오겠지만 부속 있죠. 부속 같은 경우에는 요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예를 볼게요. 원칙은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다 띄네요. 그런데 학술원, 부설은 띄어야 됩니다. 부설 띄고 국어, 연구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것도 대통령 띄고 직속 띄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렇게 단위별로 그렇게 붙여 쓰는데 그러니까 뭐 부설, 부속, 직속, 산하는 원래 띄어 쓰는 게 다 원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자, 아래 다만 보시면 부속학교, 부속초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고등학교 등은 교육학 연구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학교를 이름으로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붙였을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물론 띄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붙였을 수 있다. 부속만 다르다. 부설, 부속, 직속, 산하 이런 애들은 다 띄어쓰지만 부속만 붙였을 수 있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였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보시면 원칙은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다 띄어쓰네요. 그렇지만 단위별로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은 붙일 수 있습니다. 부속,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붙였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의학연구나 의사 양성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병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병원 같은 경우에도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런 식으로 다 띄었지만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어쨌든 부속은 다 붙였을 수 있다는 것 예,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한국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이거 이렇게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다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 허용하죠. 예, 그런데 한국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이런 식으로 다 띄어 쓰는 게 그게 오히려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허용, 뒤에 거 원칙으로서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여자대학교 부설 동아시아연구소. 자, 이거는 지금 부설인데 부설은 붙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한국여자대학교 부설 띄고 동아시아연구소 이런 식으로 다 부설은 띄어서 쓰는 게 맞겠습니다. 뒤에 것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이런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부속은 붙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허용 붙일 수 있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국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 허용, 뒤에 것 원칙으로서 앞에 것 둘 다 맞고요. 만약에 한국 띄고 여자 띄고 대학교 띄고 부속 띄고 유치원 이렇게 적어도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정말 더 원칙입니다. 더 원칙이고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단위별로 붙여 쓰되 그 부설 산하 부속 이런 것들은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부속은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글맞춤법 50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용어 띄어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50항,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이 원칙이고 이제 니은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그 전문용어예요. 여러분들 저기 전문용어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원래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붙여 쓰는 거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전을 참고하시고 사전에 없는 그 전문용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는 그 레포트나 아니면은 글, 뭐 텍스트, 책 내에서만 통일하시면 돼요. 붙이든 띄든. 그래서 붙이기로 했으면 다 붙이시고 띄기로 했으면 다 띄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관련돼서는 그 책 텍스트 내에서는 붙여 쓰려면 다 붙여 쓰고 띄어 쓰려면 다 띄어 써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그 기억 니은이 나와 있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렇게 붙여 쓰는 것 허용합니다. 중거리, 탄도, 유도탄 이런 식으로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중거리, 탄도, 유도탄 이렇게 붙여 쓰는 것 허용합니다. 자, 그럼 아래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만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간단한 띄고 도면 띄고 그리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도면 그리기를 그러면 붙이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문제인데요. 요 간단하니 만약에 도면만 수식을 한다면 도면 그리기를 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만 수식을 한다면 이거는 띄어 써줘야겠죠. 만약에 도면 그리를 붙여버린다면 간단한 도면 그리기 글씨가 좀 날아가서 미안합니다. 요것만 수식을 하면 이거 띄었어야죠. 요거 전체를 수식한다면 붙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것만 수식을 한다면 도면만 수식을 한다면 띄었어야지. 그래야 도면이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요거 도면 그리기를 붙여버리면 도면 그리기가 간단한 건 줄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전문 용어 붙였을 수 있지만 이런 혼란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쓸모있는 주머니 만들기. 요것도 자, 이게 쓸모있느니 주머니가 쓸모있는 거예요. 주머니 만들기가 쓸모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머니만 쓸모있다면 역시 주머니 만들기를 띄어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뭐 주머니 만들기도 쓸모 있기 때문에 뭐 용대가 이거 딱 요것만 해당한다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쓸모 있는 이 주머니만 수식을 할 때는 그때는 띄어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이것도 그 노래 아름다운이 노래만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 용어라도 붙였을 수 없고요. 반드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요거는 좀 약간 패턴이 다른데요. 요게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이것도 글씨 날아가서 미안합니다. 이거 띄어쓰기에 관련된 거니까 그냥 이거 하여간 띄어쓰는 것만 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기르기가 물고기만 기르는 거예요? 바닷말 기르는 거예요? 바닷말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말 앤드 물고기 기르기가 아니라 사실 바닷말 기르기와 물고기 기르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요거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르기가 바닷말에도 해당하고 물고기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붙여버리면 바닷말 앤드 물고기 기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닷말 기르기 앤드 물고기 기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르기가 둘 다에 해당해야 됩니다. 둘 다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띄어 써줘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2개 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 용어 단위별로 붙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찌기와 달걀 삶기. 원래 감자뛰고 찌기와 띠고 달걀뛰기와 삶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줘야겠습니다만 단위별로 이렇게 전문 용어를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감자찌기 and 달걀 삶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에 단위별로 이렇게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기구 만들기와 기구 다루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도면 그리기와 도면 읽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와, 과와 같은 접속 조사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밑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는 앞, 뒷말 단위별로 이렇게 붙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여름 채소 가꾸기, 여름 띄고 채소 띄고 가꾸기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요거 지금 이제 어떻게 써줘야 되나요? 이게 지금 여름 채소 가꾸기 요게 그러니까 원래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뒤에 것 여름 띄고 채소 띄고 가꾸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여름 채소 가꾸기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 허용, 뒤에 것 원칙으로서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보시면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아름다운 띄고 노래 띄고 부르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뭐가 맞을까요? 이게 좀 용례에 나와 있어서 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용례에 나와 있죠. 아름다운이 노래만 지금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다 띄었어야 되는 거죠. 노래 부르기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이 기르기는 또 역시 바닷말 기르기 앤드 물고기 기르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기르기를 붙였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고기 기르기를 붙여버리면 바닷말 앤드 물고기 기르기가 되기 때문에 그 뜻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말과 띄고 물고기 띄고 기르기 이런 식으로 해야 기르기가 바닷말과 물고기 둘 다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와와 같이 이렇게 와, 가와 같이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앞뒤 그렇게 단위별로 붙였을 수 있다에 따라서 감자찌기와 달걀 삶기 붙였은 앞에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감자 띄고 찌기와 띄고 달걀 띄고 삶기 이런 식으로 쓴 뒤에 것도 맞겠습니다. 앞에 게 허용이고 뒤에 게 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69페이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정답하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해설, 이해가 좀 안 가시면 해설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다 문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설명 잘 들으시면, 당연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요 책에 좀 약간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꺼이 감사하면서 고쳤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치면서 이게 맞춤법에 대한 책으로서 엄청나게 좀 정밀한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농담 안 하고 만 번 이상은 고쳤어요. 10,000번 이상은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건데, 아직도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참 틀린 부분이 나오네요. 나와가지고, 하여간 참, 요 책이 대단히 좀, 정밀한, 그런 책이라서, 하여간 그렇게 좀 틀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런 면이 발견이 되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고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훅 뛰어 넘어가지고요. 우리 이번엔 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51항에서부터 57항까지인데 그 밖의 것이네요. 자, 제 51항 보시면 한글 맞춤법 이와 희의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1항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희로만 나거나 이나 희로 나는 것은 희로 적는다 라는 그런 말이네요. 자, 부사에 이가 들어가는지 희가 들어가는지 요거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1주차인지 2주차인지 한번 통합 강의 교재 얘기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시옷담에선 이가 붙는다라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8가지 규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오늘 8가지 규정을 배울 거고요. 그 내용이 바로 그 5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1항 다시 읽어보시면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희로만 나거나 이나 희로 나는 것은 희로 적는다. 이거 뭐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죠. 이나 희로
예, 발음이 이나 히로 어떻게 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나 히가 어려운 것이지 이가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가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있으나 마나한 예,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아래에 그러니까 해설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세부적인 규정 예,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로만 나는 거 볼게요. 가부시 깨끗이 나부시 느긋이 둥긋이 따듯이 반드시 예,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자 이거 보시면 다 뭡니까? 다 시옷띠네요. 예, 시옷띠에선 이가 결합한다라는 것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자 여기까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가까이서부터 번거로이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 공통점 찾을 수 있다면 이분은 예, 대단한 이제 그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거 가깝다, 곱다, 날카롭다, 대수롭다, 번거롭다 이런 식의 비읍 불규칙 용언들입니다. 비읍 불규칙 용언에서는 이를 붙인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에 천연스레 예, 그 천연스러이였죠. 예, 천연스럽다가 스러이가 되는 것, 예,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읍 불규칙은 위로 예, 그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붙인다. 이를 예, 그거 예, 그 여기 해당하는 거니까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이, 적이, 헛되이. 자, 이거 보시면 만하다 아니죠? 적하다 아니죠? 헛되하다 아니죠? 예, 다 많다, 적다, 헛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에는 이를 결합을 시킨다라는 예,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많이, 적이, 헛되이 이런 식으로는. 그 다음에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자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그거네요. 저기 첩어나 이제 준첩어 예, 이런 것들 요런 것들 뒤에는 이가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겹겹이 번번이 겹겹 번번 일일 집집 틈틈 이런 것들을 다 첩어라고 그러죠. 첩어. 예,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두 번 반복이 되는 것 이런 걸 첩어라고 그러는데 이런 첩어 뒤에서는 이가 결합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래 이제 구체적인 항목으로서 하나하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2로 적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번 첩어 또는 준첩어라도 다다리 같은 경우에 다다리 이거는 달달이었죠. 그런데 그 리을 그 저번에 그 앞에 그 리을 떨어지는 거는 배웠었죠.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준첩어가 되는데 그런 준첩어의 경우라도 이를 붙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간간히 겹겹이 골골 샅샅이 예, 이런 식으로 곳곳이 길길이 예, 이런 거는 이제 첩어네요. 나날이 다다리 이거는 이제 준첩어네요. 땀땀이 목목시 번번이 사사치 알려리 아파피 줄줄이 깜짬짬이 철철이 다 이렇게 첩어 뒤에서 이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시옷 받침 뒤에서 이가 결합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자, 기웃이 나긋나긋이 남짓이 뜨듯이 버젓이 반듯이 빠듯이 지긋이 이런 식으로 다 이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비읍 불규칙 용언 뒤 용언의 어간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가볍다, 괴롭다, 기껍다, 너그럽다,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비읍 불규칙이었죠. 네, 비읍 불규칙 뒤에서는 그 비읍이 우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위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그냥 이가 결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벼이, 괴로이, 기꺼이, 너그러이, 부드러이, 그 다음에 새로이, 쉬이, 외로이, 그 다음에 즐거이, 스러이. 스러이는 또 스레로 변할 수 있었죠. 이렇게 또 줄여지는 거 가능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비읍 불규칙 뒤에서 이가 결합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다, 굳다, 길다, 깊다 이런 것이 같하다, 굳하다, 길하다, 깊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뒤에서는 이가 결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굳이, 길이, 깊이, 높이, 많이, 실없이, 적이, 헛되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붙을 수 없는 것에 이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부사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사뒤에도 곰곰, 더욱, 생긋, 오뚝, 일찍, 희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더욱이 일찍이 여기서 배우셨죠? 그 앞에 독립할 수 있으면 뒤에 그 이를 밝혀 적는다. 그거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원형과 이를 분리해서 적는다라는 거 배우셨을 텐데, 약간 그런 거를 조금 약간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하자면 바로 부사 뒤에서는 이가 결합을 한다. 희가 결합하지 않고 이가 결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적용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곰곰 생각하다, 곰곰이 분리되는 독립되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를 붙여서 곰곰이, 더욱, 생긋, 오뚝, 일찍, 희죽 다 독립되는 부사입니다. 이럴 때 이를 붙여서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희죽이 이런 식으로 이를 독립해서 이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희로만 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자, 이런 거 보시면 요거는 이게 지금 극하다. 예. 그 다음에 급하다, 딱하다, 속하다. 이런 하다가 다 붙는 것들이에요. 하다가 붙는 것들에서는 다 히를 붙여주는 겁니다. 극하다라는 말이 사전에 뜻밖에 있어요. 뜻밖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약간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만 어쨌든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는 히를 붙인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좀 어원적으로 좀 옛날부터 작다, 자키라고 이렇게 불러왔던 것 이런 거는 자키로 적기로 했다라는 좀 약간은 요거는 좀 예외적인 그런 8가지 규정 중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딱 자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자키는 그냥 따로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키, 특히, 그 조키 같은 경우는 족하다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특히는 특별하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하다니까 하다가 붙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라고 하는데 요거를 또 줄여가지고 그럴 땐 특하다가 비록 없습니다만 특별히가 줄어든 것이므로 특히로 쓰기로 했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엄격하다, 정확하다 이런 건 있으니까 다 히를 갖다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고아래 해설 히로 적는 것은 경우는 다 같다. 이 부분은 우리 조금 쉬었다가 2교시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